네, 그 데이터 과학 수업이고요. 네트워크 애널리시스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 실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보통은 제가 어떤 알고리즘이나 뭐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그 방법을 직접 구현하는 방법도 소개를 드리고, 그죠? 그 다음에 기존에 좀 잘 알려져 있는 라이브러리나 뭐 모듈 같은 걸 활용을 해서 가져다 쓰는 어떻게 잘 가져다 쓸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좀 소개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얘기할 거는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많은 걸 다뤘잖아요. 물론 그 내용 자체들이 간단한 것들이라서 그 시간이 막 오래 걸리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근데 걔네들을 전부 다 구현하기에는 1시간 15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직접 구현하는 건 좀 제외를 하고 네트워크 X에서 그 네트워크 분석, 그 네트워크 X라는 그 모듈에서 네트워크 분석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함수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 함수들을 사용해서 분석하는 이제 그런 내용 위주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데이터셋은 위키피디아 하이퍼링크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을 했을 때 재미를 느낄 만한 그런 네트워크를 구해보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는데 딱히 없어요. 보니까 딱히 없어요. 뭔가 좀 막 딱 찾았을 때 막 그 어떤 어노말리나 이런 것들이 존재해서 막 그런 거 찾았을 때 좀 기분이 좋은 그런 네트워크를 좀 구해보려고 했는데 잘 없더라고요. 직접 이제 크롤링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이제 손이 많이 가고 그렇습니다. 그 또 이제 굉장히 인터넷에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이미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셋이 진짜 많아요. 근데 대부분이 그 노드나 간선 정보가 다 익명화돼 있어서 재미가 없어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그 사람들의 그 친구 관계, 누가 누구를 팔로우 하는지, 뭐 인스타그램에서 뭐 그런 데이터셋이 있으면은 다 그냥 뭐 그 익명 1, 익명 2,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어가지고 뭐 이상한 걸 찾는다고 해도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래도 웹페이지의 이름이라도 알 수 있는 그런 데이터셋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위키피디아 하이퍼링크 네트워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또 이게 위키피디아 하이퍼링크 네트워크가 정말 커요. 찾아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위키피디아 그 페이지도 엄청 많은데 그 하이퍼링크도 엄청 많아서 이 용량도 엄청 크고 노드 수도 많고 간선도 많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체 페이지를 다 보는 거는 좀 많이 어려운 것 같고 어떤 우리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던 그 스냅.스탠포드.edu 이 사이트 있잖아요. 이 사이트에 제공하는 웹 그 데이터셋 중에 노드 수가 한 5천 개 이하인 그런 그 하이퍼링크 네트워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손으로 이제 정제를 한 그런 네트워크가 있어서 이 네트워크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정제되어 있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딱히 막 어노말리랄 게 없어요. 그래서 막 분석을 해도 그렇게 막 재밌는 것들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 정도로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스냅 사이트 가보면 snapstanford.edu 요 사이트 가보면은 여기에 이제 스냅 데이터셋에 뭐 라지 네트워크 여기 있는데 그 중에서 위키피디아 네트워크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위키스피디아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여기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데이터셋은 이제 어떤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데이터셋인데 뭐 그런 걸 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 자체적으로 좀 정제되어 있는 위키피디아 사이트를 만든 다음에 사람들 보고 뭐 어느 사이트에서 어느 사이트까지 어느 사이트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하이퍼링크만 따라서 어느 사이트를 한번 찾아봐라. 이제 그런 태스크를 시킨 그런 논문인 것 같더라고요. 그때 사용한 근데 우리가 그 패스를 볼 건 아니고 그냥 여기에서 사용한 네트워크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파일스에 있는 위키스피디아 패스 앤 그래프 .tar.gzip 요거를 받아올 겁니다. 그 주소 복사해서
좀 콜랩에서 이제 콜랩 새로 만든 다음에 여기서 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음, wget 이렇게 받아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저 taru.gzip이니까 요거 풀려면은 taru.xvfz 뭐 이런 옵션 주고 요거 이렇게 실행하면은 압축이 풀릴 겁니다. 이렇게 하고 뭐 저 연결되는 중에 좀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안에 파일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거는 articles.tsv 파일이랑 links.tsv 파일 요 두 개를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articles.tsv에 노드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links.tsv에 엣지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그 정보는 요 articles.tsv 파일의 그 윗부분을 잘라낸 거거든요. 보시면 앞에 어떤 그 이 파일에 대한 설명들이 주석으로 남겨져 있고요. 여기 보면은 주석들은 다 앞에 이건 줄바꿈 된 거예요. 이거는 네, 앞에 이제 샵으로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주석이 끝나면은 한 칸 띄우고 그 다음에 데이터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를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inks.tsv 파일도 마찬가지로 같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것도 한번 출력을 해보면 요 링크 요거 뭐 헤드 명령어로 뭐 20줄 뽑아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전체 중에서 20줄만 뽑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요 articles도 그렇고 links.tsv 파일도 그렇고 여기 있는 그 텍스트가 아마 그 웹 개발 조금 해보신 분들은 익숙하실 겁니다. 아니면은 그 URL 보셨을 때, 그러니까 뭐 웹페이지 URL 보셨을 때 뭐 한글로 뭐 검색하고 나면 URL들이 뭐 이렇게 뭐 %C3, %81, 뭐 %C 뭐 이런 거 막 들어가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요게 뭐냐면은 그 URL 인코딩 한 거거든요. 요거를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너무 보기가 불편하니까 요거를 URL 디코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애들을 디코드를 해서 사용을 할게요. 근데 걔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URL 라이브러리의 파스에 그 unquote라는 애가 있거든요. 쟤를 저런 텍스트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읽기 편한 형태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원래 텍스트로 바꿔줍니다. 얘가 이제 URL 디코드 해주는 그 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그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셋에서 articles.tsv 파일에는 노드들이 있고 links.tsv 파일에는 이제 엣지들이 있습니다. 그죠? 얘네들을 그래프로 불러오는 그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트워크 X 사용할 거니까 네트워크 X를 임포트하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onquote 임포트하고 이제 다이렉티드 그래프로 만들어 줍니다. NX에서. 그 다음에 그 articles랑 links 열어 가지고 그냥 add node하고 add 엣지 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 해주도록 합시다. 요거 그냥 여러분들 코드 안 보셔도 바로 작성하실 수 있으시죠? 네, 해봅시다. import network x as nx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는 지우고 for line in open 파일 오픈하는 거죠. 요거 경로가 먼저 articles 먼저 불러서 노드 추가 먼저 합시다. 네, 여기 이렇게 read 한 다음에 그 파일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 이런 그 주석들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주석이랑 이런 비어 있는 이런 라인들은 좀 제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제거를 잘 하려면은 얘를 먼저 그 앞뒤로 뭔가 뭐 계획 문자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스트립을 한번 해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if 라인이 만약에 비어 있거나 아니면 라인의 첫 번째 문자가 샵이면은 그러면은 건너뛰읍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요 이제 데이터라는 의미니까 이 데이터를 언코트에서 요거를 그대로 그래프에다가 넣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래프를 안 만들었네요. 그래프는 nx의 다이 그래프. 여기 이제 다이렉티드 그래프라고 했었죠. 여기에다가 g.add node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넣으면 되겠고 이제 간선도 넣읍시다. 엣지도. 네. 여기에서 링크스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라인 불러오고 여기 뭐 이런 그 주석 처리하는 건 똑같고 여기에서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그 어떤 노드에서 어떤 노드로 이동을 한다 라는 정보가 요 공백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탭으로 그죠? 여기 보시면은 포맷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링크 소스에서 링크 타겟 그 사이에 탭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또 이제 그 공백으로 구분되어 있는 거는 그냥 스플릿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line.split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요거를 뭐 u랑 v에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쟤네들도 마찬가지로 언코트 해가지고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u는 언코트 u 하고 v는 언코트 v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uv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add 엣지죠.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면 그러면은 이제 그래프가 생성이 될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그래프 뭐 만들어진 것 같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래프의 기본적인 통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노드 개수는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은 그래프의 노즈 요게 이제 노드들 리스트를 보여주거든요. 요거를 len 함수를 사용해서 그 노드 개수를 뽑아 보도록 합시다. 프린트 해보면 실제로 뭐 4604개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계를 보면은 요 아티클 수가 4604개인 게 나와 있잖아요. 동일하게 잘 불러왔다는 걸 알 수 있죠. 링크도 똑같이 불러와 봅시다. 한번 링크 개수 n 엣지스 얘는 len g의 엣지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참고로 네트워크 X에서는 노드랑 엣지들을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 그냥 함수처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출력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119,882개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적혀있는 이 숫자랑 똑같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추가적으로 density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density는 어떻게 정의가 됐었죠,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가능한 모든 엣지 수 분의 실제 엣지 수 이렇게 정의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n 엣지스 나누기 여기에 이제 그 뭐 n 노즈 추즈 2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요게 다이렉티드 그래프라는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이렉티드 그래프의 경우에는 그 예를 들어서 노드가 5개가 있다고 하면은 언다이렉티드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최대 엣지의 수가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다이렉티드 그래프는 요거에 곱하기 2가 되겠죠.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래서 전체 가능한 모든 엣지의 수가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실 때 요거의
나누기 2 이렇게 되니까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 맞나? 아니, 여기에 곱하기 2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나누기 2를 더 해줘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 계산하려면은 그러면은 n 엣지스 곱하기 2 나누기 n 노즈 곱하기 n 노즈 빼기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아니죠. 곱하기 2가 빠져야겠습니다. 이렇게 다이렉트 엣지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 한 가지 더 덴시티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네트워크 X에 있는 density라는 펑션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에 G 이렇게 해보면은 density랑 density2 예, 둘 다 계산을 해보도록 둘 다 출력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똑같이 잘 출력이 되는 거 볼 수가 있죠. 요거는 지우고 이렇게 출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름도 좀 지어줄까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통계를 계산을 해보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은 그 그래프 상에 존재하는 삼각형 패턴의 개수가 몇 개인지도 한번 세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근데 삼각형 패턴은 이제 언다이렉티드 그래프 상에서 정의가 되고요. 다이렉티드 그래프 상에서도 정의할 수 있는데 되게 다양한 종류의 삼각형이 생겨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삼각형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사이클을 이루는 삼각형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뭐지? 뭐 두 개가 단가? 그런가 봐요. 네. 또 뭐가 있지? 이상하다. 종류가 다양했던 것 같은데. 네, 뭐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삼각형 종류가 그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 정의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냥 언다이렉트 그래프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노드 3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그냥 삼각형이라고 하거든요. 요거 개수를 한번 세볼 겁니다. 근데 요거 개수 세는 것도 사실 제가 직접 구현할 수도 있지만 코드는 몇 줄 안 되거든요. 코드는 뭐 해봐야 뭐 5줄, 6줄밖에 안 되는데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께 이해시키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냥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X에서 제공하는 트라이앵글스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하면 이 그래프에는 노드 3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패턴이 여기 하나, 여기 2개 이렇게 2개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2개가 나왔다. 이걸 출력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런 삼각형이 몇 개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삼각형은 이런 것도 삼각형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아닙니다. 노드 3개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하나, 여기 2개, 여기 3개, 여기 4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게 클릭 그래프이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는 완전 그래프이기 때문에 4 추즈 3 이렇게 돼서 얘가 4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물론 이제 저거 말고도 뭐 이렇게 다양한 모양의 그래프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삼각형이 몇 개냐 이런 걸 세고 싶은 거예요. 여기는 몇 개죠? 5개가 되겠네요. 그죠? 저거를 세고 싶은데 어떻게 세냐? 트라이앵글스는 뭐 nx에 트라이앵글스라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에 g 이렇게 넣어주면은 동작을 안 할 거고요. 얘를 언다이렉티드 그래프로 바꿔줄 겁니다. 이렇게 언다이렉티드 그래프로 바꿔준 다음에 nx 트라이앵글스를 한번 그 실행을 해보면은 제가 어떤 게 나오냐면은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각 노드마다 그 노드가 포함되어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다 찍어줘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요런 그래프가 있다고 하면은 요런 그래프가 있다고 하면은 요 그래프의 노드들마다 얘는 삼각형 하나에 주변에 삼각형 하나가 있다. 여기도 하나 있다. 여기는 하나, 둘,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다. 여기는 세 개 있다, 세 개 있다, 세 개 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전체 개수가 5개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얘네들 다 세보면 몇 개냐면은 몇 개야? 9, 10, 15개란 말이에요. 3배가 뻥튀기가 됐죠. 왜 이렇게 되죠? 삼각형 하나에 노드가 3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노드마다 삼각형 개수를 세면은 전체 삼각형 개수에 곱하기 3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럼 전체 삼각형 개수를 계산할 거냐면은 여기서 계산한 거에 이게 딕셔너리니까 여기 있는 밸류들을 다 모아서 더한 다음에 나누기 3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n 트라이앵글스는 여기에 밸류스 딕셔너리니까 저렇게 가져올 수 있죠. 얘네들을 다 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쟤를 3으로 나눠 줄게요. 그러면은 네 n 트라이앵글스 이런 식으로 삼각형 개수를 다 세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네트워크 분석이니까 네트워크를 그냥 시각화하면은 직관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번에 그 지난 실습할 때 페이지 랭크 실습일 때였나요? 아닌가? 요건가? 네트워크 X 해가지고 그래프 뭐 이런 식으로 뽑아봤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 좀 큰 그래프 시각화하면은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맞는 말이거든요. 시각화를 하고 이제 적절한 알고리즘을 돌리면 그러면은 거기 그 시각화한 거에서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분석하게 될 네트워크의 네트워크의 크기가 시각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크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수치들을 뽑아내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노드가 많고 엣지가 많고 그러니까 그래프가 아무리 커도 수치는 그냥 하나잖아요. 근데 그런 수치들을 모아서 대충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구나 이런 것들을 유추하기 위해서 특징들을 뽑아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그런 거다. 노드 개수, 엣지 개수 뭐 이런 것도 다 그런 유추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 불러와서 덴시티, 트라이앵글 수 뭐 이런 것까지 한번 출력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할 거는 그냥 네트워크 X를 그냥 무자비하게 괴롭히는 일밖에 없습니다. 얘를 가지고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뭐 디그리 센트럴리티, 인디그리 센트럴리티, 아웃디그리 센트럴리티, 비트윈 센트럴리티, 클로스니스 센트럴리티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페이지 랭크 그 다음에 클러스터링 코에피시언트 그리고 조금 전에 사용했던 트라이앵글까지 다 구해볼게요. 얘네들이 전부 다 각 노드의 피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다 계산을 해봅시다. 전부 다 계산을 해봅시다. 그냥 뭐 사실상 뭐 딸깍이죠,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 그냥 요거 nx 뭐 디그리 센트럴리티 계산을 해야 돼? 그럼 디그리 센트럴리티 딸깍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다 그렇게 합시다. 디그리 센트럴리티 g 이렇게 하면 디그리 센트럴리티가 계산이 됩니다. 그럼 디그리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그리고 인디그리 센트럴리티 계산하고 싶다 하면은 말 그대로 그냥 인디그리는 nx.인디그리 센트럴리티 g 이렇게 아웃디그리 하면은 nx.out디그리 센트럴리티 뭐야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 비트윈의 센트럴리티 얘는 nx.betweenness 센트럴리티 g 이렇게 하면은 계산이 되는데 근데 요거는 제가 좀 그 파라미터를 하나 더 줄 거예요. 뭐 한 200 뭐 이런 걸 더 줄 건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 아마 설명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다. 네. 이렇게 그 비트윈ess 센트럴리티 계산하는 것 자체가 연산량이 좀 많아요. 최단 경로를 기반으로
그 계산을 하는 거다 보니까 연산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완전히 다 계산하기보다는 그냥 몇 개 노드들을 샘플한 다음에 그 샘플된 노드들에서 최단 경로를 계산을 해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비트윈 센트럴리티가 계산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막 실제 정확한 센트럴리티랑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냥 뭐 전체 뭐 4,00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200개의 노드들만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겠다. 뭐 그런 내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로스니스 센트럴리티 얘는 뭐 nx. 클로즈니스 센트럴리티 g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뭐 페이지 랭크는 뭐 nx. 페이지 랭크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클러스터링 코에피시언트 얘는 nx의 클러스터링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 아는 게 뭐 트라이앵글스는 nx. 트라이앵글스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마찬가지로 to undirected 이렇게 바꿔줘야겠죠. 아, 그리고 참고로 지금 그래프가 다이렉티드 그래프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정제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일단 커넥티드 그래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클로스니스 센트럴리티를 계산하기 위해서 따로 저희가 처리해 준 건 없고, 근데 그 와중에도 다이렉티드 그래프이기 때문에 커넥티드 그래프이긴 하더라도 이게 스트롱리 커넥티드 컴포넌트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노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가 있으면, 뭐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뭐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네. 그럼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하면은 이 노드들 사이는 여기에서 여기도 갈 수 있고, 여기에서 여기도 갈 수 있고, 여기서도 여기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스트롱리 커넥티드 컴포넌트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노드는 이 노드로 갈 수가 없어요. 그죠? 얘는 스트롱리 커넥티드 컴포넌트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커넥티드 컴포넌트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갈 수는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는 못 간다. 그러니까 이런 노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클로즈니스 센트럴리티를 계산했을 때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클로즈니스 센트럴리티 값이 이제 0이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근데 뭐 이런 노드가 그렇게 많진 않아서 그냥 뭐 이거를 굳이 뭐 언다이렉티드로 바꿔서 계산하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계산을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계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얘네들도 시간이 좀 걸려요. 이제 그래프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연산량이 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사실은 좀 그 큰 그래프를 분석을 할 때는 이런 네트워크 X 같은 걸 사용을 안 해요. 사실 그냥 파이썬 언어도 조금 너무 느려서 그냥 보통 뭐 C++이나 자바나 이런 언어들로 좀 분석을 하고 이제 옵니다. 그냥 한 가지 알려드릴 거는 네오포제이라는 그런 그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자바 라이브러리인데, 저는 그 대학원 시절 때 이걸 사용해서 좀 네트워크 분석을 좀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 뭐 하둡스타크 이런 거 연구할 때는 그냥 보통 다 직접 구현했어요. 다 필요한 거 있으면 뭐 삼각형 개수 사거나 뭐 커넥티드 컴포넌트 구하거나 뭐 슈티트 패스 구하거나 뭐 이런 것들 다 직접 구현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게 보통 더 편하고 빨라서. 근데 뭐 간단한 데이터 분석할 때는 이런 식으로 있는 거 가져다 쓰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네. 여기 좀 시간이 걸려요. 네, 이렇게 다 구했습니다. 네, 여기서 구한 결과들은 전부 다 딕셔너리 형태로 제공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betweenness 한번 쳐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closing이라는 단어는 betweenness centrality가 이렇게 된다. 뭐 climate change의 betweenness centrality는 이 정도 된다.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제공이 된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다 계산을 한 이 값들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그럼 요거 가지고 가장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거는 랭킹 매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페이지 랭크 기준으로 페이지 랭크가 높은 순으로 정렬했을 때 어떤 노드들이 있는가, 뭐 디그리 센트럴리티를 가지고 봤을 때 디그리 센트럴리티 높은 애들은 어떤 애들이 있는가, 이런 거 뽑아보기 좋겠죠. 이제 그런 거 뽑아보는 거는 그냥 뭐 해보시면 됩니다. 뭐 딱히 다른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정렬하시면 되죠. 뭐 디그리 얘가 이런 딕셔너리 형태니까 여기에 뭐 아이템스 하면은 튜플의 리스트로 각 그 변환해 주잖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정렬을 합시다. 키는 그 뒤에 있는 값을 기준으로 하고 내림차 순으로 이렇게, 아니면 여기에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여기다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근데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출력을 해보면은 람다가 빠졌군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앞에 10개만 출력을 합시다. 20개 출력할까요? 네. 출력해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디그리 기준으로 봤을 때 그 4,600개 600여 개의 문서들 중에서 가장 디그리가 높은 애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뭐 유나이티드 킹덤, 유럽 뭐 이런 애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전에 앞분반에서도 한번 봤었는데 위키피디아 들어가 보니까 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요거를 쳐보니까 그럴만 하더라고요. 네, 미국 요거에 영어 버전을 한번 보면은 이래요. 링크가 겁나 많아요. 텍스트의 절반이 파란색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고 계속 밑에까지 쭉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미국 사람들은 정말 나라에 대한 그 자부심과 사랑이 넘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도 찾아볼까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오, 생각보다 많네. 오, 근데 확실히 미국보다는 적은 것 같아요. 그래도 엄청 많네. 왠지 느낌이 미국 위키피디아에서 한국을 소개하는 페이지가 한국 위키피디아에서 한국을 소개하는 페이지보다 더 긴 것 같은데? 아닌가? 비슷한가? 비슷하네. 번역해 갔나 보다. 나무 위키도 가볼까?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오, 나무 위키가 조금 더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뭐 아무튼 네, 재미로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티가 나는 거죠. 데이터에서도. 이렇게 유나이티드 스테이트가 압도적으로 높네요. 그죠? 디그리 센트럴리티가.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디그리 센트럴리티가 1 이하잖아요. 그죠? 정규화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정규화가 안 되어 있는 디그리를 구하고 싶으시면은 그러면 그냥 디그리 센트럴리티가 아니라 디그리를 구하시면 됩니다. 이거 시간 걸리는데. 네. 멈춰. 다시. 구해져요, 저렇게 하면은. 네, 다시 디그리 센트럴리티.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돌아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걸 전부 다 실행해 보지는 않을게요. 여러분들은 한번 어떤 재미난 그 차이가 있는가, 각 센트럴리티마다 차이가 얼마나 있는가, 한번 요거를 랭크를 한번 찍어 보시고 직접 눈으로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네, 근데 이게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데이터 자체가 좀 많이 정규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정제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이다 보니까 센트럴리티 지표들마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보통 이제 막 이상한 데이터도 막 있고 이래야 이 지표들마다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잘 정제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라서 이 그 센트럴리티 지표들마다 차이가 그렇게 막 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랭크 비교를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말 많이 하는 작업이 뭐냐면은 각 센터리티 혹은 이제 노드 피처들마다 뭐 스캐터 플롯을 그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디그리 대 페이지 랭크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 상관관계가 이제 분석이 되면서 뭐 어노멀리를 찾아본다거나 아니면 패턴을 탐색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어떤 걸 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x축이 뭐 그 아웃디그리, y축이 인디그리란 말이에요. 근데 아웃디그리랑 인디그리를 가지고 이렇게 스캐터 플롯을 찍어 본 거죠. 찍어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보면은 뭐 이런 애들은 아웃디그리만 엄청 많고, 다시 말하면 페이지 안에 링크는 엄청 많은데 다른 페이지에서 여기로 들어오는 링크는 별로 없는 애들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좀 얘네들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 반면에 뭐 이런 페이지들은 뭐 페이지 자체에서는 링크가 많이 없는데 다른 페이지에서 얘를 엄청 참조하고 있다 이런 뜻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 아까 보니까 이게 프랑스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 있는 게 이제 프랑스.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다른 나라 페이지나 아니면 뭐 그런 데서 좀 많이 참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역사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영국도 그런 게 있어야 돼. 근데 영국은 또 아웃디그리도 많으니까. 네, 영국이 여기 어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찍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요거 찍어 보는 거 뭐 어렵지 않겠죠? 그냥 해보면 되겠죠? 네. 이걸 찍기 위해서 조금 더 편하게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미리 데이터를 어레이 형태로 바꿔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레이로 바꿔놓는 이유는 뭐냐면은 노드 순서 그대로 따라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인디그리랑 아웃디그리의 그 스캐터 플롯을 그리고 싶으면은 이제 같은 노드의 같은 값을 우리가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매번 뽑기는 귀찮으니까 노드 순서를 미리 정해놓고 그 노드들 가지고 이제 배열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러면 그리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레이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봅시다. 네. 요거 복사해 놓고 우리 원래 쓸 일이 있겠지. 네, 여기에 다 그냥 AR만 붙이도록 합시다. 이렇게. 너무 귀찮다. 네. 네,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노드를 뭐 G의 노즈 이렇게 받아오고요. 이러면은 이제 그 순서가 있는 어떤 리스트 비슷한 애로 뽑아주거든요. 뭐 명확하게 리스트로 바꾸고 싶으면 리스트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근데 이미 이제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for node in nodes 해서 뭐 디그리니까 디그리 노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 요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면은 요 순서에 맞게 디그리 정보들을 다 뽑아주겠죠. 요거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들만 쭉 나오는 겁니다. 그죠? 네, 이렇게 똑같이 다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다 복사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애들만 인디그리, 아웃디그리, 비트윈네스, 클로즈네스, 페이지 랭크, 클러스터링, 트라이앵글스. 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 이제 숫자들만 있는 애들로 계산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인디그리랑 아웃디그리 얘네 두 개의 관계를 분석을 해보고 싶다. 조금 전에 보긴 했지만
네, 그걸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import matplotlib, 우리 맨날 쓰던 matplotlib 라이브러리 사용해서 pyplot 이제 plt, 네, 요 plt 점 스캐터 하면 되겠죠. 여기에 이미 숫자들을 다 뽑아놨으니까 인디그리 어레이, 아웃디그리 어레이 이런 식으로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plt.show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럼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가 인디그리, 여기가 아웃디그리. 네, 이렇게 생겼고, 뭐 좀 점을 예쁘게 찍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좀 뭉쳐져 있는 부분도 좀 보고 싶다. 뭐 알파 값도 0.1 정도로 할까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여기가 흐릿하게 보이긴 하는데 여기 데이터가 엄청 많이 뭉쳐 있다. 뭐 이런 거 좀 확인해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요거 말고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비트윈리스트랑 뭐 트라이앵글 사이에 어떤 관계를 보고 싶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뽑아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다 뭐 크게 차이가 안 나네요, 그죠? 뭐 클러스터링 개수랑 이런 식으로 비트윈리스트 개수랑 네, 이런 식으로 찍히는 것도 볼 수 있고, 뭐 디그리랑 봤을 때는 이렇게 트라이앵글이랑 봤을 때는 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분석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뽑아봤을 때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비트윈이랑 뭐 디그리 이렇게 볼까요? 이런 그림을 그려보다 보면은 이제 전체적인 패턴이 이렇게 생겼는데 좀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이런 점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조금 특이한 애인 거죠. 전체 데이터들 중에서. 그럼 이런 애들이 도대체 어떤 애인가 살펴보는 그런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 뭐 걸러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맨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점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거 궁금하면은 x축으로 0.21보다 크고 y축으로 0.02보다 작은 애 찾으면 되잖아요. 그런 거 찾아보면 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for node in nodes 중에서 뭐 하나만 뽑을 거니까 if x축이 뭐였죠? 디그리, 뭐 디그리 노드가 0.2보다 크면서 0.02보다 작은 애. 저게 뭐지? 비트윈리스. 얘가 0.02보다 작은 애. 걔를 출력. 이렇게 해보면 되겠죠? 비트윈 이런 멍청한. 네. 노드를 조회를 해야죠. 얘가 프랑스였네요. 여기 있는 애가 이제 프랑스다.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찾아봐도 되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점들을 다 한번 좀 보고 싶다,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다 하면은 그냥 그 어노테이션 기능 써가지고 그 매트플롯 라이브러리에 있는 어노테이션 기능 써서 여기 그림에다가 그냥 텍스트 다 출력하게 하면 되겠죠. 우리 요거 요 그림 그릴 때 한번 네트워크 X에서도 이런 거 해봤잖아요. 이렇게 라벨 표시하는 거. 요 매트플롯 라이브러리에서도 이렇게 표시할 수 있거든요. 뭐 찾아보면 금방 나옵니다. 저도 이제 자주 사용은 안 해서 외우지 못하고 있는데, 네, 그런 거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한 가지를 좀 더 소개를 드릴 건데 마지막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애들을 다 찍어보는 것도 좋지만, 근데 조금 더 편하게 찍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본이라는 걸 활용하면은 이게 굉장히 편한데, 요 시본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은 그냥 요 코드 한 줄이면은, 그러니까 데이터 준비하는 코드 제외하고 요 코드 한 줄이면은,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모든 변수에 대해서 스캐터 플롯을 다 찍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찍어볼 수 있어요.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얘는 근데 대신에 그 판다스 데이터만 그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좀 저는 간편하게 하려고 넘파이 어레이로 우리가 만들어놨던 그 어레이들을 쭉 연결해서
만들어주고 그냥 트랜스포즈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피처가 지금 하나 둘셋넷다 8개 8개에 뭐 4600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로 변할 거 아니에요. 그냥 요거를 그냥 데이터 프레임으로 그냥 바꿔주기만 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import cbon is sns 왜 저거를 SNS로 쓰는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다들 이렇게 쓰더라고요. pandas as pd import numpy as np 이렇게 하고 numpy 어레이로 쟤네들을 만들어 주도록 합시다. 여기 이름을 까먹었으니까 이렇게 그냥 치는 게 더 빠르겠는데? 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만들면은 그 8 곱하기 4600짜리의 그 넘파이 어레이가 생기니까 이걸 트랜스포즈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걸 그냥 a라는 변수에 넣어줄게요. 그럼 a를 출력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얘 쉐입을 한번 출력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4604 곱하기 8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걸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줄게요.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여기 a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을 해보면 이러면은 이 컬럼명이 그냥 0,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숫자로 매겨진단 말이에요. 근데 저거를 컬럼명을 제가 직접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리스트 형태로 넣어주면 되거든요. 네. 뭐 디그리, 인디그리, 아웃디그리, 비트윈니스 센터리티, 네, 클로즈니스 센터리티, 페이지 랭크, 클러스터링, 트라이앵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그냥 그 SNS에 페어 플롯 한 다음에 df를 넣어주면은, 그리고 이제 plt.show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면은 좀 시간이 걸려요. 이게 모든 플롯을 다 찍는 거라서, 모든 페어들마다 플롯을 다 찍는 거라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그냥 딸깍 하면은 또 결과가 나온다. 네. 세상이 참 좋아졌습니다. 네. 네. 사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기 전까지는 파이썬이 이렇게 뜰 줄을 몰랐어요. 네. 그래서 저는 파이썬 배척자였거든요. 그래서 파이썬 그런 거 누가 쓰냐, 그거 왜 쓰냐, 자바가 짱이다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새 파이썬 예찬론자가 되어버렸어요. 변절자.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걸 한눈에 보니까 좀 그 인사이트가 좀 더 생길 것 같지 않아요? 보시면은 지금 여기 뭐 이상하게 일자로 쭉 있는 애들 보이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지금 약간 클로즈니스 센터리티에서 지금 0인 애들이 이런 식으로 분포되어 있구나, 그죠? 근데 클로즈니스 센터리티는 0인데 여기 좀 높은 애들은 도대체 뭐 하는 놈들일까 궁금하잖아요. 또 찍어보면 되는 거예요. 네. 이들도 찍어보고, 이렇게 아주 그냥 딱 맞진 않는구나. 여기 보면은 좀 튀어나와 있는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좀 뭔가 특이하다. 얘네들은 도대체 누굴까? 또 찾아보면은 또 어떤 재밌는 어떤 현상이 발견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디그리 분석만 보더라도, 인디그리랑 디그리 요 사이만 보더라도 여기 이렇게 여기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였던 것 같고, 여기 세 개는 뭐 프랑스, 뭐 유나이티드 킹덤 뭐 이런 애들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좀 그 격차가 좀 있구나.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랑 얘네들이랑 그 외에 다른 페이지들이랑 격차가 좀 있구나. 뭐 이런 걸 또 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요런 것도 보면은 여기만 따로 떨어져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보면은 클로즈니스 센터리티랑 요 뭐야 인디글이랑 보는 건데 여기 딱 따로 떨어져 있는 애들이 있으니까 이런 애들은 도대체 뭐 하는 놈들인가? 이런 거 분석해 보는 것도 재미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건 뭐냐면은 사실 실제로 어떤 네트워크 분석할 때 그냥 제가 하는 일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피처 뽑아가지고 두 개 막 시각화한 다음에 그 중에서 이상한 애들 누가 있는지 찾아보고 그걸 검출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이런 식으로 해요, 보통. 네. 굉장히 다양한 단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처음에 하는 단계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질문 있나요? 제가 오늘 엄청 일찍 끝내드린다고 했는데 엄청까지는 아니고 조금 일찍 끝내드리고 있네요. 근데 질문 있나요? 질문 없어요? 저랑 얘기하기 싫어요? 네, 빨리 밥 먹고 싶어서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나이브 베이즈 클래시파이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